안녕하세요. 논문 읽기 1조 3차 논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논문의 제목은 Predictors of Attrition and Academic Success of Medical Students, 30-year Retrospective Study입니다. 먼저 논문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의예과 학생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논문을 찾던 중 의과대학 내에서 학업 성적 및 탈락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논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과 학생들의 권리와 의무 또한 중요한 사안이고 예과 학생들의 커리큘럼 결정에 반영되어야 할 만합니다. 하지만 충북대 내에서도 한 학년의 유급 또는 자진 휴학을 하는 비율이 전체 10명 중에 1명꼴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중도 탈락이 과연 학생 스스로가 단순히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고 이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가설 또는 목적은 크로아티아 스플릿 대학교 의대생들의 학업적 성공 및 중도 탈락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입니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979년부터 2008년간 입학한 2054명의 학생들의 학업 기록을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분석 항목은 중독 탈락의 근거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수, 평점, 중독 탈락되기 전 재학 연수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26%의 학생들이 졸업하지 못하였으며 요인에는 개인적 요인, 다른 의대로의 이전, 만족스럽지 못한 학점 등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학점은 주로 부모님의 교육과 영향이 있었습니다. 1126명의 학생이 졸업을 했는데 그들의 졸업 학점은 평균 3.67점이었으며 평균 공부기간은 7.6년이었습니다. 크로아티아 의대의 재학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긴 공부기간입니다. 졸업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고등학교 성적과 대학 입학 성적, 그리고 입학 연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졸업 성적과 가장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성적과 대학 입학 성적이었고, 공부 기간은 입학 성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논문에 있는 피규어, 테이블, 드로잉 중 가장 중요한 자료로 테이블 1을 꼽았습니다. 저희가 테이블 1을 가장 중요한 자료로 꼽은 이유는 중도 탈락의 반 이상이 1학년 때 일어나는데 그 1학년의 중도 탈락의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중도 탈락의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퇴, 두 번째는 다른 의대로의 이전, 세 번째는 결석이나 유급으로 인한 퇴학이 있습니다. 특정하지 않은 개인적 사유와 다른 의대로의 이전이 중독 탈락의 가장 보편적인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 중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 탈락의 요인에는 개인적 요인, 다른 의대로의 이전, 학점에 의한 유급 등이 있습니다. 졸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는 그들의 고등학교 성적과 대학 입학 성적, 입학 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졸업 성적은 고등학교 성적과 대학 입학 성적에 큰 관련이 있고, 공부하는 기간은 대학 입학 성적과 관련이 깊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연구 가설에 대한 답은 고등학교 성적과 대학교 입학 시험 성적이 의과대학 중독 탈락과 학업 성적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연구 가설에 대한 답이 충분한가? 저희는 일부만 제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원하던 예상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 자체, 즉 고등학교 성적과 대학교 입학 성적을 앞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결정해 놓음으로써 앞으로 얻은 요인을 통해 문제를 상황을 개선해 나갈 여지를 남겨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연구자가 생각하는 논문의 한계입니다. 의과대학 중도 탈락이 선택되고 학교 방침들과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미치는 영향이 요인의 전부가 아니다. 중도 탈락이나 학업 성적의 문제가 가르치는 것의 문제일 수도 있다. 중도 탈락의 대부분이 학년 초기에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학년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 성적과 대학교 입학 시합 성적이 중요 요인이 아닐 수도 있다.
그와 더불어 이제 저희 1조가 생각하는 논문의 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문의 저자는 의과대학 중도 탈락과 학업 성적에 영향을 끼치는 지표를 결정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논문의 한계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자신들이 얻어낸 자료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합니다. 디스커션의 많은 부분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실행한 연구 방법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데, 이 한계를 알았다면 한계를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한 연구 결과의 설명력 또한 떨어집니다. 저자는 독자가 자료를 봤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하더라도 믿을만한 설명력을 가진 자료를 제시해야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이 서머리입니다. 논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업적 성공 요인과 중도 탈락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 연구자들은 크로아티아의 스플릿 대학교에서 1979년부터 2008년까지 30년에 걸쳐 등록한 2054명의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는 주로 학생들의 성적표를 분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된 학생의 26%는 졸업하지 못하였습니다. 중도 탈락의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적 사정, 다른 학교로의 편입, 만족스럽지 못한 학점 등이 있었습니다. 중도 탈락 전의 공부 기간과 평균 학점은 부모님의 교육과 큰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1126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했고 그들의 졸업 시 학점의 평균은 3.67점이었으며 공부 기간은 7.6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졸업을 할 수 있을지는 고등학교 때의 성적과 대학교 입학 성적, 입학 연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입학 성적과 졸업까지의 공부 기간도 관련성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입학 전의 학업 성적과 입학 연도가 의과대학에서 학업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을지를 예측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고 학생들의 높은 중도 탈락에 대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논문에 대해 질문 받은 내용들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내용 요약입니다. 저희는 총 17개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가장 빈번한 질문으로는 입학 시 고등학교 성적이 중도 탈락이나 학업적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외에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이 결정적이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타국의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커리큘럼, 입시 성적, 환경적 여건이 다르기 마련인데 우리나라 학생들과 연관지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예측 요인 중 하나인 입학 연도가 어떻게 학업적 성공과 중도 탈락에 영향을 미치는지, 중도 탈락을 막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받은 가장 빈번한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학업적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이 입학 성적 이외에는 더 없는가? 입학 성적이 주요한 요인이라면 이미 입학 전에 학업적 성공이 결정되는 것인가? 유사 질문 총 4회를 받았습니다. 저희의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논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졸업 평점은 고등학교 평점, 입학 성적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학 기간, 학교를 다니는 기간입니다. 를 결정하는 유의한 요인은 입학 성적, 고등학교 성적, 입학 연도라고 하였습니다. 그중 입학 연도가 가장 큰 예측 요인이며 입학 성적과 수학 기간이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논문의 자료 조사 방법이 학적부에 나타난 자료 중 의대생들의 학업적 성공 및 수학 기간과 상관관계가 있는 요소들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적 검정을 시행한 점이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적부에 기록되지 않는 그 외에 다수의 요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입학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의대 내에서 성적이 높다는 것은 약한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을 뿐 인과관계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논문의 디스커션 부분에서도 개개인의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법, 평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했으며 학적부에서도 세부적인 기록사항이 포함되어야 학생들의 중도 탈락을 막는 데 필요한 분석 자료를 쓸 수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저희가 받은 빈번한 질문 중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 기간에 졸업하는 학생이 6.4%밖에 안 되고 중도 탈락률이 높은데 이는 교과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저의 답은 그럴지도 모른다입니다. 논문에서는 이의 원인을 학적부에 올려진 자료만을 가지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커리큘럼의 오류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외의 원인으로는 등록금이 국가에서 지원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이 없고 비교적 입학은 쉽게 했어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뽑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희는 이 논문에 한계점이 많으므로 논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실보다는 새로운 지식의 확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을 선택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첫 번째입니다. 연구한 논문에 크로아티아의 의과대학은 입학이 국내의 의과대학처럼 어려운가?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북미나 유럽의 의과대학보다는 입학 요건이 그다지 엄격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데 추가적으로 SAT나 MCAT만 있다면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비교적 입학이 쉽고 등록금이 국가 지원이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입학 성적이 유의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성적의 편차가 크지 않으므로 주요한 요인이 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확한지 여부는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타국 의대의 중도 탈락과 학업 성취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대생들의 학업과도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을까? 해외 대학과 우리나라 대학의 입학 전형 방법, 성적, 커리큘럼, 교육 여건 등 많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의 결론으로 제시된 예측 요인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 자체가 우리 학교의 유급 또는 자직 휴학률이 높으므로 해외에서 사례는 어떤지 살펴보는 것에 의의를 뒀으므로 의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발표 후 받은 질문들인데요. 네, 두 가지를 꼽아보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학비를 국가적으로 지원해주는 것 때문에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학비 지원을 하지 않으면 중도 탈락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네, 그에 대한 답입니다. 크로아티아와 우리나라의 교육 여건은 다르기 때문에 학비 지원을 가지고 중도 탈락률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학생 모두에게 학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학비 지원은 학업적 성공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들로 꼽은 질문들이 논문 내용을 포괄하는 중요한 질문인가? 그에 대한 답입니다. 논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논문을 통해 얻은 새로운 지식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얻은 지식을 통해 새로운 지식의 확장을 할 수 있나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저희는 이 논문에 한계가 많으므로 지식의 확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선택한 질문들도 충분히 가장 중요한 질문들로 선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조였습니다.